좀 추석을 앞두고 산뜻하게 안철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하죠? 아이 산뜻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적극적으로 대북 특사를 제안하고 추천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하고 싶지만 아니, 철수가 기분이 좋아진다면 아니 이거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 100년 천년지 대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네. 일인데 의견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얘는- 골라 하는 게 아니라 추천해봐 이런 거니까. 그럼 안철수는 저요 그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러면 안철수가 계속해서 그 외교 사절을 바꿔야 된다, 뭐 외무부를 바꿔야 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자기가 외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면은 정말 하겠다고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정미 대표도 조금 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 대북 특사는요. 미국 특사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중국 특사보다도 더 네. 중요하고요. 이 자리는요. 정말 대통령과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정해 나가야 되고 지금 당장의 현안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과 국민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최고 협치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정부 측 인사나 여당이 아니어도 된다. 박지원 전 대표도 괜찮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보겠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는 안철수는 반대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면은요. 이 사람이 가서 어떠한 회담과 어떠한 대화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안철수가 북한에 갔다? 김정은이를 만났다. V3 깔아주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도 밥 안 먹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낯선 사람과 밥을 먹을까요? 그러니까요. 겸상 네.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철수 가가지고 그러면 극중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휴전선에선 내가 서 있을게. 사실 안철수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정미 대표님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이지만 안철수는 그냥 그 예의상 넣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에 걸맞게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또는 박지원만큼의 비중이 있는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서 한번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 필요한 재료로 두 이름을 섞어 넣은 것 뿐이지 이정미 대표가 정말 실제로 안철수라는 개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레토릭에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정미 대표가 절대 그랬으리라고 아니,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정미 대표의 의도는 저도 그러리라고 예상은 해요. 그런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거기서 손을 든다니까. 내가 간다고. 철수는 뭐 100번도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손을 들었는데 정부에서 아이 좀 죄송하지만 손을 딱 들면 하이파이브 막 해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넘어가면 그러니까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 안 대표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뒤로 계시고 좀 더 좀 밑에 있는 직급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삐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협치는 없다. 그리고 나온다니까 야당 탄압이다. 이러고. 야당탄.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안 돼요. 이건 잘못 예를 들으신 거고 박지원 씨는 글쎄 모르겠어요. 박지원 씨도 쉽지는 않은데 너무 노회해서 사실 우리가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어느 정도 급을 맞출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박지원 전 대표처럼 그렇게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김정은하고 가서 말을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이 사안을 풀어갈 때는 조금 더 좀 젊으면서 외교적 역량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심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셈법으로 여야와 협치 이런 걸로 계산을 하면 또 꼬입니다. 꼬이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해서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물론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는 건설적이에요. 제안은 건설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너무 잘못 들으셨다.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프다. 안철수 씨 그 극중주의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군사분계선에 양다리 걸치고 내가 여기 서 있을게 그러면 어떡하려고. 사실 그 안철수는 어떤 정치적 철학
어떤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국가에 대한 그림, 비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말 고위급 정상회담을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지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당신이 반갑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라는 의도가 생길 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 밋밋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철수가 정치를 해오는 걸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상대가 말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또는 안 알려주지.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정상회담을 한다? 사실 그거는 정치적, 외교적 사고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차악을 선택한다면 박지원 대표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쪽 북한 측의 원로들하고도 그 인맥이 어떤 인연이 있고,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북한과 교류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에서도 북한 문화에서 봤을 때 박지원 같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낯 익은 사람,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지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 어떤 욕심, 정치적 욕심, 역사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욕심에서 마지막 그 한 단추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놓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지원 대표한테 맡기면은 굉장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을 떠나서. 그럴까요? 박지원 대표 저는 좀 회의적이라.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한테 이러한 이정미 대표의 생각을 이제 10분 이해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안철수한테 혹은 박지원한테 이런 뭔가 역할을 줬을 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만큼의 예. 역할을 줬을 때 기대하는 반사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이정미 대표가 워낙에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막말이 넘쳐나는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격조 높은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는데, 한반도의 안보가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 대응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었다. 그래서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그린라인으로 바꿀 전격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27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정미 의원이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는 반댈세.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다가 실패한 것 같아요. 뭔가 딱 거부할 명분이 뭔가 적당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참석한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빠질 수도 없는 게 이 일정 자체를 안철수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서 만든 27일 7시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빠져나갈 그 구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뭔가 좀 다른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는 한국인이 핵위협에 둔감하다고 수군된다고 한다. 우리의 노력은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맞춰야 한다. 청와대 외교팀의 내부 혼선까지 겹쳐지니 더 불안하다. 여러 차례 안보회담을 제안하고 우리 안보팀 역량 문제 제기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오늘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북한 무모한 행동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한미 간 확실한 방법 찾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를 시켜주면 자기가 잘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뻘짓하고 다니면은요, 이거 박근혜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좀 이게 대한민국의 세 번째 당이죠, 국민의당이 크기가. 예, 3당 제 세 번째 정당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다른 정당의 대표들과 같이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이런 말들밖에 없었을까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 회동 자리에서 뭐 외교 문제를 꺼내고 북핵 문제를 거론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대통령만큼 나라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캐스팅 보트로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희망하는 예산 문제나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는 것도 없이 제일 큰 이야기만 꺼내서 뭔가 내가 어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떠벌리는 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억지 주장인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여야 대표들이 회동을 하고 만찬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외교 정책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식사 한번 한다고 해서 한미 간 문제가 그 남북 간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해결 해법이 바로 도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네가 좋은 안을 꺼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데 보고 뭐 북친다는 걸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말이 안 되는 좀 초딩 같은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한 말을 핵심을 보면은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모르고 이제 뭐 경제 문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안보 상황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도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대표님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길 바란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 구성하고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사실 청와대가 이 안보 문제는 그러면 여야 정당 순회들과 같이 해법을 만들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한, 대미국, 대중국의 외교 노선을 정할 때 우리 안보에 관계된 노선을 정할 때 특사 파견까지 노선을 정할 때 청와대로서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의견을 듣고 내지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의 큰 틀로 움직이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틀어졌어요. 그 틀어지면서 이 주호영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거라서 안 돼.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자기들 있다니요? 국회의원인데 예. 대통령이 이런 그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쓱 들어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데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는 자기들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니까 안 돼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단순 무식한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하는 의심을 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라가 정말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이때 물론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급박하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언가 단일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내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자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당내에서 협의하고 우리 의견을 모아봅시다라고 얘기를 끝냈어야 정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게 안 된다고 했다면 얘는 도대체 지가 국회의원인 게 원내대표인 게 무슨 그렇게 큰 벼슬이라고 대통령 밑에 못 들어가 이 논리예요. 근데 누가 대통령 밑에 들어가려는 거야? 자기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협의체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서 수용하겠다는 건데 얘네들은 완전히 땡깡 부리는 거죠. 이 너무 심한 얘네들의 협치 대상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이해훈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실제 민낯들을 보면서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자유당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이 당대표 회동에서 홍준표가 빠져있긴 하지만 사실 홍준표 대신에 홍준표 몫을 가지고 참석한 거라고 봐도 뭐 큰 차이는 없죠. 권한대행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그 권한대행인가요? 네, 그 권한대행이에요. 당대표 권한대행. 예, 그 홍준표의 권한을 대행해서 간 건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른정당도 그렇고 사실 이 협조할 의지가 없잖아요. 전혀 협조할 의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술핵 들여오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가서 무릎 꿇고 빌었죠. 예. 주세요.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뭐 자기들이 어떤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것 자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관심이 없다는 어떤 다른 표현인 거죠. 만찬에서 보면요, 문 대통령이 정말 배려를 많이 하셨다는 게 딱 티가 나는 게, 일단 뭐 일정도 안철수한테 맞춰주기도 했지만 넥타이를 보면 그 안철수가 한 색깔하고 정말 비슷한 색깔로 딱 맞춰주셨어요. 그 녹색 계열로. 예. 일부러 국민의당의 색깔을 예. 택해 주셨다는 아. 다시 한번 섬세한 그게 그래서 보여요. 안철수 표정이 안 좋구나. 나만 해야 되는데 왜 너도 하고 있니? 이래서 안 좋군요. 뭔가 배려를 받아도 받을 네. 그릇이 안 되니까, 배려를 받아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표정과 상황이 나오는 네. 게 아닌가. 아,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대통령이 비슷한 녹색 계열의 넥타이로 친근감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더 이상 정말 땡깡은 안 부렸으면 좋겠네요. 박지원만큼의 비중 있는 사람이 국가를 대표해서 한번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도에 필요한 재료로 두 이름을 섞어 넣은 것 뿐이지, 이정미 대표가 정말 실제로 안철수라는 개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레토릭에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이정미 대표가 절대 그랬으리라고 아니,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정미 대표의 의도는 저도 그러리라고 예, 예상을 예. 해요. 그런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거기서 손을 든다니까. 내가 간다고. 철수는 뭐 100번도 들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손을 들었는데 정부에서 좀 죄송하지만 손을 딱 들면 하이파이브 막 해주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넘어가면 그러니까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 안 대표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뒤로 계시고 좀 더 좀 밑에 있는 직급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삐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협치는 없다. 그리고 나온다니까 야당 탄압이다. 이러고. 야당 탄압.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안 돼요. 이건 잘못 예를 들으신 거고, 박지원 씨는 글쎄 모르겠어요. 박지원 씨도 쉽지는 않은데 너무 노회해서, 사실 우리가 대북 특사를 파견한다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김정은과 어느 정도 급을 맞출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박지원 전 대표처럼 그렇게 아주 나이 많으신 분이 김정은하고 가서 말을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이 사안을 풀어갈 때는 조금 더 좀 젊으면서 외교적 역량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심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셈법으로 여야와 협치 이런 걸로 계산을 하면 또 꼬입니다. 예, 꼬이는 부분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해서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물론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는 건설적이에요. 제안은 건설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너무 잘못 들으셨다.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프다. 안철수 씨 그 극중주의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군사분계선에 양다리 걸치고 내가 여기 서 있을게 그러면 어떡하려고. 사실 그 안철수는 어떤 정치적 철학, 어떤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국가에 대한 그림, 비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말 고위급 정상회담을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야지 대화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데 보고 뭐 북친다는 걸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말이 안 되는 좀 초딩 같은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한 말을 핵심을 보면은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모르고 이제 뭐 경제 문제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안보 상황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도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대표님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주시길 바란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 구성하고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사실 청와대가 이 안보 문제는 그러면 여야 정당 순회들과 같이 해법을 만들어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대북한, 대미국, 대중국의 외교 노선을 정할 때, 우리 안보에 관계된 노선을 정할 때, 특사 파견까지 노선을 정할 때 청와대로서는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같이 의견을 듣고 내지는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의 큰 틀로 움직이자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틀어졌어요. 그 틀어지면서 이 주호영 권한대행이죠, 원내대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거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거라서 안 돼.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자기들 있다니요? 국회의원인데 예. 대통령이 이런 그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쓱 들어가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데서 예.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는 자기들 국회의원인데 예.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니까 안 돼라고 그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단순 무식한,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하는 의심을 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라가 정말 곧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이때, 물론 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급박하게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언가 단일한 모습으로 목소리를 하나로 내면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자,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당내에서 협의하고 우리 의견을 모아봅시다라고 얘기를 끝냈어야 정상인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가 기분이 좋고 당신이 반갑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라는 의도가 생길 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 밋밋하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철수가 정치를 해오는 걸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상대가 말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또는 안 알려주지,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정상회담을 한다? 사실 그거는 정치적인 외교적 사고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차악을 선택한다면 박지원 대표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쪽 북한 측의 원로들하고도 그 인맥이 어떤 인연이 있고,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북한과 교류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에서도 북한 문화에서 봤을 때 박지원 같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낯 익은 사람, 대화의 물꼬를 터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지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욕망, 어떤 욕심, 정치적 욕심, 역사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욕심에서 마지막 그 한 단추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놓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지원 대표한테 맡기면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당을 떠나서. 그럴까요? 박지원 대표 저는 좀 회의적이라. 그러면 만약에 안철수한테 이러한 이정미 대표의 생각을 이제 10분 이해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안철수한테 혹은 박지원한테 이런 뭔가 역할을 줬을 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만큼의 예. 역할을 줬을 때 기대하는 반사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이정미 대표가 워낙에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막말이 넘쳐나는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격조 높은 연설을 감명 깊게 들었는데, 한반도의 안보가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 대응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었다. 그래서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불사하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그린라인으로 바꿀 전격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27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정미 의원이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철수는 반댈세. 안철수 대표가 참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를 찾다가 실패한 것 같아요. 뭔가 딱 거부할 명분이 뭔가 적당한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참석한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빠질 수도 없는 게 이 일정 자체를 안철수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서 만든 27일 7시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빠져나갈 그 구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안 들었겠죠. 뭔가 좀 다른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는 한국인이 핵위협에 둔감하다고 수군된다고 한다. 우리의 노력은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맞춰야 한다. 청와대 외교팀의 내부 혼선까지 겹쳐지니 더 불안하다. 여러 차례 안보회담을 제안하고 우리 안보팀 역량 문제 제기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오늘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북한 무모한 행동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한미 간 확실한 방법 찾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기를 시켜주면 자기가 잘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안 된다니까.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뻘짓하고 다니면은요, 이거 박근혜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좀 이게 대한민국의 세 번째 당이죠, 국민의당이 크기가.
예, 3당 제 3번째 정당의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다른 정당의 대표들과 같이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사실 이런 말들밖에 없었을까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 회동 자리에서 뭐 외교 문제를 꺼내고 북핵 문제를 거론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내가 대통령만큼 나라 생각을 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으로서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캐스팅 보트로서 국회 운영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희망하는 예산 문제나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는 것도 없이 제일 큰 이야기만 꺼내서 뭔가 내가 어른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떠벌리는 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억지 주장인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여야 대표들이 회동을 하고 만찬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외교 정책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식사 한번 한다고 해서 한미 간 문제가 남북 간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어떤 해결 해법이 바로 도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네가 좋은 안을 꺼내봐. 좀 추석을 앞두고 산뜻하게 안철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하죠? 아이 산뜻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적극적으로 대북 특사를 제안하고 추천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하고 싶지만 아니, 철수가 기분이 좋아진다면 아니 이거는 기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 100년 1000년지 대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네. 일인데 의견을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네가 얘는- 골라 하는 게 아니라 추천해봐 이런 거니까. 그럼 안철수는 저요 그래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러면- 안철수가 계속해서 그 외교 사절을 바꿔야 된다, 뭐 외무부를 바꿔야 된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자기가 외무부 장관 시켜준다고 하면은 정말 하겠다고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정미 대표도 조금 좀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게 대북 특사는요. 미국 특사보다도 더 중요하고요. 그렇죠. 중국 특사보다도 더 네. 중요하고요. 이 자리는요. 정말 대통령과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설정해 나가야 되고 지금 당장의 현안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과 국민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최고 협치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꼭 정부 측 인사나 여당이 아니어도 된다. 박지원 전 대표도 괜찮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보겠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는 안철수는 반대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면은요. 이 사람이 가서 어떠한 회담과 어떠한 대화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안철수가 북한에 갔다? 김정은이를 만났다. V3 깔아주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도 밥 안 먹는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낯선 사람과 밥을 먹을까요? 그러니까요. 겸상 네.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철수 가가지고 그러면 극중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휴전선에선 내가 서 있을게. 사실 안철수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정미 대표님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이지만 안철수는 그냥 그 예의상 넣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에 걸맞게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또는